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맞아, 맞아. 이거 지금 잠시만요. 된다, 된다, 된다. 챕터부터 원부터인데. 네,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들 그럼 줌에서 소리 잘 들리세요? 이어폰. 마이크 끄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켰는데? 여기서 태블릿에서 소리 들리세요? 그냥 제가 컴퓨터 볼륨을 아, 껐어요. 한번. 된다, 된다. 이러면 된다, 된다. 좀 대학생 편할 것 같아. 저는 일단 오케이. 이게 30기 ESG 30기였고요. 응품 1학번 조준태라고 하고요. 저도 이번에 회계 분석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원래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건데 오늘 갑자기 다른 학교 행사를 겹쳐가지고 지금 약간 인사만 드리려고 다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되게 네 번째 듣는. 아니야. 이번에 저번에 청강하고 이번에 소주방 파이팅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이제 해봅시다. 길고 길었다. 잠시만요. 안 나오면 바로 말해줘요. 지금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물건이 이만큼 팔렸었는데, 얼만큼 이제 달러 수입이 있느냐, 아니면은 중간 평가랑 기말 평가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혹은 이제 온도랑 괜찮죠? 온도랑 이제 좀 식히는 이 기간이랑 이 철을 생산했을 때 그 강도가 이런 관계를 보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야, 이런 함수적 관계를 한번 보자라고 나왔고, 대부분 이런 F를 추정하는 게 결국 회귀 분석입니다. F가 아까도 이제 Y는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종속 변수고, X는 설명 변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deterministic이라는 게 있고 이제 example regression이라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얘는 그냥 y는 ex라는 함수죠. 그 저번 주 세션에 이제 확률 과정 설명하면서 랜덤이인 게 있고 랜덤이 아닌 deterministic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함수 그냥 y는 ex다라고만 넣고 얘는 오차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랜덤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회귀 모형이라 부르진 않아요. 근데 그 뒤에를 보면은 이제 그냥 이제 왼쪽 스캐터 플롯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촘촘촘 있잖아요. 그리고 B는 이제 그냥 내가 선을 한번 그어 본 거예요. 얘는 완벽하게 이런 데이터들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다만 랜덤성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길이랑 여기랑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런 직선이 가장 최적의 직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이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LS이라고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라는 방법이 이게 비단 회귀 분석뿐만 아니라 그냥 최적화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요. 여기 엡실론이 이제 에러입니다. 오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엡실론의 분포가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거나 인퍼런스 할 때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디터미니스틱한 모형에 오차를 추가해 주는 게 그리고 회귀 분석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많이 써 있는데, 결국엔 회귀 분석의 그 목적은 데이터가 기분됐을 때 그 종속 변수랑
독립변수 간의 릴레이션을 찾는 게 결국에는 회귀 분석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regress라는 말을 쓰잖아요. 나중에 이따 예시가 나올 건데 그 되돌아가다는 의미잖아요. 회귀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책감 내려보면은 여기 진짜 유명한 이 갈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연구인데, 그 엄마나 아빠 키가 작은 애들이 이제 당연히 키가 작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키가 크면 부모님은 키가 작고, 또 이제 반대로 자식들이 키가 작은 부모님이 키가 크고, 이런 관계가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시작해서 리그레션이란 말을 그래서 붙였다라고 하는데, 이거 알아만 두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올라가서 여기 뭐 조지 박스 선생님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모델이 다 틀렸는데 쓸만하다 몇 개는. 그래서 approximation이라서 가정을 우리가 갖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not truth라고 썼는데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causality 절대 아니다.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인과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x랑 y를 한번 써볼게요. x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양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size of vocabulary라고 하면, 그리고 y를 이제 글쓰기 속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x랑 y가 이렇게 나왔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00 단어를 알아요. 근데 글쓰기에 10분이 걸렸대요. 근데 어떤 애는 뭐 400 단어를 아는데 뭐 13분이 걸렸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 둘을 인과관계로 볼 수 있냐면 절대로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뭐 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과관계가 아니다라는 점을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식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보면은 이제 그냥 라인 하나예요. 아까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엄청 많았을 때 그냥 선을 하나 그었잖아요. 이 선을 긋고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 선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선이 이거예요. 이 yi. 이게 원래 데이터죠. y는 데이터고 x도 데이터입니다. 밑에 천천히 읽어보면 베타 제로가 이제 인터셉트로 주어져 있고 베타 원이 기울기로 주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회귀 계수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라고 말을 해요. 얘네는 그냥 언노운이에요. 언노운 파라미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귀 모델에서는 뭐가 랜덤이고 뭐가 랜덤이 아닌지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베타 제로, 베타 원은 언노운 파라미터라고 했어요. 얘네는 랜덤이 아닙니다. not 랜덤. 얘네는 랜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개수일 뿐이에요. 저 처음에 언노운이라 그래서 랜덤이 아닌데 어떻게 언노운일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하면 되거든요. 수통에서 뭐 이렇게 정규분포 그렸어요. 이거 뮤라고 할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걸 추정하잖아요. 근데 이거 뮤를 언노운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라 하지 않고 그냥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타 제로, 베타 원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회귀 모델의 파라미터로 보면 될 것 같고, 랜덤이 아니다만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xi는 i번째 이제 설명 변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기본 컨스턴트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x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랜덤이 아니겠죠. No randomness.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입실론. 입실론이 아까 오차를 줘가지고 랜덤성을 부여해준다 그랬잖아요. 얘가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얘는 i번째 에러거든요. 이거 IID 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민이 제로고 평균 이형이고 분산이 이제 시그마 스퀘어인 이런 분포를 따라요. 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진 않고 그냥 오차 값으로 랜덤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yi는 i번째 반응 변수고 얘는 랜덤이에요. 좀 이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 기분이에요. 데이터는 기분인데 그럼 여기서 y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랜덤이냐?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일단은 이따가 알려주겠지만 이 입실론 때문에 결국 입실론 때문이거든요. 내가 y를 설명할 때 베타 제로, 베타 1, xi 그리고 입실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입실론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입실론의 설명 결과로 표현되는 yi로 무조건 랜덤 베리어블이다. 근데 이제 그 구조화가 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y는 기분인데 어떻게 y가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로 표현이 될지 그건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되게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랜덤인 거랑 랜덤이 아닌 거. 랜덤인 거는 yi랑 입실론 i고 xi는 그냥 기분 데이터고요. 베타 제로, 베타 1은 랜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어떤 리그레션 코에피션트일 뿐. 이렇게 잡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two components 나오는데 min response라는 말을 그래서 되게 많이 써요. min response를 쓰면 입실론 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실론의 expectation이 0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에 그냥 yi라고 쓸게요. 이렇게 넣으면 그냥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죠. 얘는 근데 아까 그냥 컨스턴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랜덤 에러 엡실론 i 결국에는 얘가 각각의 레벨이라 되어 있는데 뭐 우리말로 수준이라고 하는데 각 x에 대해서 레벨 x를 그냥 각각의 x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y의 디스트리뷰션은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림으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보면은 뭐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y는 베타 제로 베타 1 x고 x에 대한 펑션이고 베리언스는 IID라 그랬으니까 왜냐면 입실론이 다 IID니까 y도 다 IID겠죠. 그래서 다 똑같은 등분선을 가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이 정말 직관적으로 너무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이게 여기가 y의 평균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확률값이 높은 거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y가 이제 보면은 여기 원래 찍혀 있던 애예요. 원래 찍혀 있던 애인데 이 y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분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씌우면 가장 높은 이 부분이 찍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y랑 관계를 살펴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모델로도 y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원으로 보이겠지만 그냥 원래 이랬는데 여기 점이 두 개 찍혔던 거죠. 근데 점을 잘 들여다 보니까 사실 얘네들도 랜덤 베리어블이라 분포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래서 입실론을 고려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씌워서 계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데 찍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분포를 따르니까 랜덤성을 가지니까. 그래서 대충 얘는 그냥 리얼라이제이션 된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에러죠. 그래서 그 표기 분석할 때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3 넣었는데 7이 나온다 라는 모델이 나왔으면 사실 이렇게 나오고 3 넣어도 6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펑션만 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 직선이 있으면 사실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입실론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베타 1의 의미예요. 슬로프. 판단이 증가할 때 2.1만큼 상승한다. 이런 의미고 그게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베타 1 슬로프가 가진 의미입니다. 판단이 증가했을 때 얼마나 y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지 이제 가정이 있는데 중요합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linearity, constant variance, independent of errors랑 normality of error인데 그냥 linearity는 그냥 선형성입니다. expectation of y는 이러한 직선을 따른다. 그리고 모든 엡실론은 어떤 분포는 모르는데 0, 시그마 스퀘어라는 그러니까 분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분 데이터에 대해서 분산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번, 3번이 그냥 그겁니다. IID를 얘기하는 거. 그리고 모든 에러는 다 인디펜던트하고. 4번이 이제 노멀리티 오브 에러인데 이제 오차의 정규성이죠. 나중에 이제 인퍼런스 할 때 결국에는 가설 검증을 할 때 분포를 뭘 따르는지를 알고 있어야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정규성을 가정을 해줍니다. 근데 회귀 모형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굳이 정규 분포를 따르진 않아도 돼요. 그냥 민 제로고 어떤 호모제너스한 이 동분산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what is random인지 what is deterministic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노테이션은 어떻게 쓸 거냐면 x는 무조건 이제 설명 변수고요. y는 무조건 독립 변수. 얘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대부분 안 바뀌는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이대로 쭉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약속을 하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대문자로 쓰면 저는 그러거든요. 매트릭스나 아니면 벡터를 대문자로 쓰고 그냥 y로 쓰거나 그냥 x라고 쓰면 그냥 이거 그냥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그냥 제가 다 대문자로 쓸게요. 다 대문자로 쓸 거라 이제 사실 대소문자에 큰 의미는 없는데 좀 교과서 노테이션이랑 다를 수 있어서 그냥 대문자로 다 가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봤던 거고, 되겠죠? 어, revert to the mean of the group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결국은 돌아오더라 평균으로. 그래서 regression이란 말을 썼다라고 하는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고 사실 뭐가 없거든요. 보면 이제 LSE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죠.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건데 이런 데이터가 똑같이 주어져 있다 생각해 볼게요. 20,5, 55, 12, 30, 12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당연히 오른쪽이 더 좋은 직선일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오차가 너무 커요. 얘는 오차가 작은데 얘네들이 오차가 너무 커져 버리는데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우리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어떤 모델을 찾자. 그 과정이 이 직선을 찾는 과정이에요. 아마 선택 시간에 배우지? 수학과선인데 그러니까 수학과선인가? 어? 수학과선도 있고 안 돼. 배우지 않나? 진짜 모르는. 저는 안 배우던 거 아, 그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와, 주로 근데 이게 나중에는 매트릭스 형태로까지 나가면 그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단순 선형이라고 있어서 변수가 하나인데 나중에 변수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걸 매트릭스 형태로 합니다. 좀, 이제 회기는 좀 외울 게 많아요. 전효영 교수님 특히 치팅시트가 일단 없어서 파이팅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따라오면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어렵지 않고 이제 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새로 하나 열어서 좀 여기서 좀 많이 나가 떨어져요. 왜냐면 저도 많이 나가 떨어져서 그냥 이제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 그냥 단순 계산 덩어리들인데 단순 계산하기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LSE는 어떤 식으로 하면은 천천히 볼게요. 일단 식을 쓰지 말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Q 펑션이란 걸 하나 정의할 거예요. Q 펑션은 뭐냐면 이 yi라는 거에서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를 빼준 거를 다시 서메이션을 한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q 펑션이라고 할 거예요.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볼게요.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거리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변수에 대해서 얘는 i죠. 그리고 얘는 expectation of y예요. 우리가 만든 이 모델에 우리 20을 넣었을 때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이 적합된 선을 찾으려면 이 길이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차이를 다 제곱해서 더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작은 걸 찾자가 LSE. 그래서 이렇게 빼서 제곱을 했더니 이런 펑션이 나왔고 결국엔 이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B0, B1이라고 할게요. 베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B라는 노테이션을 쓸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이 Q 펑션의 최적의 해는 뭐냐면
베타 제로, 베타 원에 대해서 얘네들을 아그민하는 이런 B0, B1에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해볼 거예요. 좀 더럽거든요. 더러워서 좀 더러운데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외워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냥 이거 나오면 너무 고맙거든요. 1번에서. 1번에서 10점짜리 이렇게 나오면은 빵점 안 내시는구나 하고 이제 박수 치면서 들어가는데 그리고 Q 펑션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LSE를 이런 상황에서 쓸 거고 나중에 가면 또 다른 상황에서 LSE를 써야 돼요. 회귀 모형이 조금 바뀌었어도 내가 LSE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LSE 이 과정, 이 플로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열심히 해볼게요. Q를 내가 정의를 할게요. let부터 쓸게요. 죄송합니다. let Q 베타 제로 콤마 베타 원이 얘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yi에서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i를 뺀 거에 제곱이죠. 제곱을 하는 이유는 왜냐면 음수거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곱을 써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고 얘는 사실상 그냥 입실론 i의 제곱입니다. 그 i는 1부터 n까지 서메이션은 안 쓰겠습니다. 그 쓰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B0랑 B1이다. 얘네가 뭐냐면 아그민이죠. Q 펑션을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을 넣었을 때 이 Q 펑션을 최소화하는 이것들을 찾는 B0, B1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얘네가 아까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라고 했고 회귀 계수라고 했고 그걸 찾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미분을 하냐면 컨벡스 아시나요? 컨벡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수통투 혹시 수통투 들었나요? 수통투 할 때도 그 한번 그러니까 이건 대충 들으시면 되는데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여기가 가장 큰 값이겠죠. 이게 컨케이브라서 그래서 우리 수통2에서 미분 한 번 하고 두 번 해서 이제 증감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냥 컨벡스한 셋이기 때문에 컨벡스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무조건 0이 되는 점이니까 미분하는 값이 그래서 이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요. 그러면 좀 더럽지만 해볼게요. 그냥 Q라고 쓰겠습니다. 베타 제로라 쓰고 근데 이게 그 사람마다 증명하는 방식이 너무 다 다양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는 증명은 되는데 그냥 이것도 해보고 교수님이 한 것도 들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미분을 하면은 베타 제로로 미분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2 내려오죠. 그리고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그냥 이제 베타랑 베타 자리에 다 b를 넣어서 계산할게요. b0 마이너스 b1xi 이게 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엔 베타 1으로 미분을 하겠습니다. 베타 여기까지만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은 얘는 근데 이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2 xi가 내려오겠죠. 근데 서메이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b1 이런 실수를 하는데 이래서 대문자 얘기를 했던 건데 아무튼 이렇게 될 겁니다. 미분한 이유는 컨벡스 셋이니까 당연히 미분하는 점에서 최소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어 그냥 이거 그냥 진짜 중학교 수학인데 이걸 1번으로 둘게요. 1번 얘를 2번으로 둘게요. 1번 보면은 근데 이거 너무 색깔이 그런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이 마이너스 2 약분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양분에 나와줘도 상관없죠. 전개를 해보면 서메이션 yi고 잠깐만 그럼 그 공빈이가 항상 나한테 입실 인증해달라고 꼭 얘기해줘. 입실 인증 큰일 날 뻔했다. 아무튼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거 전개하면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쭉 써볼게요. 이렇게가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얘를 내가 n으로 나눠줄게요. n으로 나누고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죠.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B0는 인디케이터가 i가 없잖아요. 그래서 n 곱하기 B0로 나올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b0라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1은 n분의 1 서메이션 xi로 들고 될 것 같아요. 이렇게 0입니다. 그래서 b0 옮겨보면 b0가 이거 y바죠. y바 마이너스 b1 x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b0까지는 정말 괜찮아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그럼 b0를 알려면 b1을 알아야겠네라고 하고 b1을 구해봅시다. 보면은 이건데 2번 전개를 해볼게요. 2번을 좀 더럽지만 해보겠습니다. xi, yi고요. b0 xi고 b1 xi의 스퀘어고, 이도 그냥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2를 나눠줘서.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b0잖아요. 그럼 여기다 b0는 y바에서 b1 x바를 뺀 거니까 넣어볼게요. 이 자리에 넣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는 그대로 올 거고, 이렇게 일단은 쓸게요.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b1 x바 xi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0임을 이제 우리가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멋있는 게 없고 그냥 전개예요. 보면은 b1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b1을 넘겨볼게요. 여기를 C가 서메이션 펌에서 넘겨야 되니까 넘겨보면 b1 서메이션 xi 스퀘어 마이너스 b1 x바의 서메이션 xi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얘는 결국에는 서메이션 xi yi 마이너스 y바의 서메이션 xi예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전개만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b1으로 묶은 다음에 묶은 거를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나눠볼게요. b1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서메이션 xi 제곱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x바의 서메이션 xi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고, 이제 분자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될 거고 y바 서메이션 xi, 네 이건데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약간 트릭이 필요한데 y바랑 x바를 좀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일단 결과부터 써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 서메이션 xi y는 그대로 써주고 n x바 y바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좀 옆에다 쓰면은 n분의 1 서메이션 yi가 y바거든요. 그러면 서메이션 yi는 그냥 n 곱하기 y바예요. 이걸 똑같이 x에 적용하면은 x바랑 n 곱한 게 나온 거죠.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에 서메이션 xi 스퀘어드고 밑에도 똑같이 바뀌겠죠. 이게 그럼 nx 바로 바뀌는 거니까 nx 바 스퀘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답을 써놓고 일단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서메이션 xi 마이너스 x의 스퀘어드가 되고요. 분자는 xi 마이너스 x바에 yi 마이너스 y파가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찾던 베타 제로의 추정량 b0고, 이거 우리가 노테이션으로 sxx분의 sxy라고 할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알려줄게요.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한번 복사해봐서. 얘부터 전개를 해보면 서메이션 xi yi고 xi y파고 x바의 yi고 이렇게잖아요. 근데 아까 이거 서메이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nx 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얘도 똑같죠. 근데 얘는 인디케이터 없는데 서메이션 쓰면은 n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된 것 같고 얘도 똑같습니다. xi 스퀘어에 더하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얘도 어, 얘는 뭐 할 게 없네. 네, 아무튼 이것도 2nx 파고 잠시만요. 이 x 파죠. 미안합니다. 이렇게죠. 그래서 나눠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 여기까지 했어서 그래서 B0, B1까지 구했어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노테이션 이렇게 써 있으면 SXY라 쓸 거고 얘는 이렇게 써 있으면 SXX라고 쓸 거다. 해서 다음 페이지에 아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은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서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외울 게 참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지. 이게 우리가 지금 구했던 추정량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그래서 LSE라고 대부분 많이 써요. 그 방법, 그 리스트 스퀘어 방법을 써서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트릭이 있거든요. 트릭이라기보단 정말 편한 그 계산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B1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B1은 S, X를 XY를 SXX로 나눈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S, XX분의 서메이션 XI-X의 YI라고 써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SXI가 뭐였냐면요.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메이션 XI-X YI-Y가 지금 내 주장이 이게 클레임이잖아요. 얘가 그냥 Y 바가 없어도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눈으로 봐도 맞는 말인 게 얘 어차피 Y 바랑 곱하면 얘 0이에요. 그쵸?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KI라고 부를 건데 KI는 SSX분의 XI-X파다 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B1은 summation KI YI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나중에 좀 많이 편해요. 진짜 좀 많이 편해서 그 추론할 때랑 B0, B1 가지고 이제 분산 구하고 그럴 때 좀 많이 편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써보면 summation KI는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얘는 0입니다. 왜냐면 이거 0이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 것 같고 summation KI XI는 SSX분의 1 summation XI-X바의 XI죠. 근데 이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X바 쓴 거랑 안 쓴 거랑. 그쵸? 얘도 그냥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Y바가 없던 거랑 똑같듯이 그냥 뭐 X바 써도 어차피 여기 0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1이죠. 왜냐면 얘가 SSX 음이야.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메이션 KI의 스퀘어를 구해보면 SSX 제곱분의 1이고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이 값 자체는 SSX니까 하나가 제거된 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좀 쓴 게 많아요. 베타0, 베타1 어떻게 추정하는지 그러니까 B0, B1을 어떻게 끌어내는지도 LSE로 하는 것도 외워야 되고 KI도 이제 이런 형태로 B1을 구할 수도 있다도 알아야 되는데 그 아직 학기 아니니까 집에서 그냥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만 하면 되고 제가 뭐 스터디에서 다 외우라고는 절대 안 하고 그냥 이제 쓱 한 번만 보고 가도 어차피 학기 볼 때는 달라질 거니까 절대로 이제 과정을 외우면 좋겠지만 당장 그러실 필요는 없고 언젠간 외워야겠지만 대신에 결과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만 기억하고 이거 계속 쓸 거니까.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언어럴 디비에이션 나왔는데 이거는 미분을 안 쓰라기보다는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제곱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이렇게 나오냐면 얘랑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랑 이렇게랑 곱하는 거잖아요. 서메이션을 씌워서. 근데 이거 0 되잖아요. 이것도 0 되고. 그래서 이건 제대로는 쓰지 않을 건데 아무튼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 돼서 제곱만 남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 처음에 봤던 식이죠. 언제 봤냐면 이때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식이고. 그러면 이거를 먼저 0으로 만들고 시작을 해서 어떠한 논리냐면 이거를 먼저 0으로 만들고 그럼 그 다음에 이거에서 고정된 어떤 값으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자라는 내용. 근데 결국에는 똑같아가지고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베타 제로 즉 베타 제로 헤드 이 제로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변환하면은 또 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그 필기한 노트에 그대로 있어서 여기는 시간을 많이 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렇게 언어를 디비시 똑같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PDF 올려놨으니까 그때 이거 그대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에는 같은 추정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네, 그냥 추정했다. 추정치다. 에스티메이터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제 가우스 마코프 띠오롬이 나오는데 이제 LS1을 썼을 때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라는 건데 어 이렇게 저 처음 봤을 때 이제 빨간 글씨로 써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중요하긴 하고 근데 엄청 무섭진 않아요. 그냥 가우스 마코프 띠오롬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LSE 우리가 구한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베타 제로 베타 1은 y에 대해 리니어하다. 그냥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거나 이게 베타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내가 베타 1은 di, y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리니어하다는 거고. 이거 언바이어스드 하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한번 언바이어스드를 보여드리면 expectation of 베타 1부터 해볼게요. 이제 그 여기서 왜 ki를 쓰는지가 나와요. 이러면 좀 슬퍼지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전개하지 이러고 있는데 아까 B1이랑 똑같은 게 뭐였냐면요. 서메이션 KIYI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서메이션 KI를 빼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쓸 거고 얘는 KI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입니다. 왜냐하면 Y의 expectation 씌운 거는 입실론만 달라는 거였잖아요. 입실론이 평균이 0이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까 이제 위로 좀 올라가서 비켜볼까요? summation of KI는 0이었고요. summation KI XI는 1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0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1이에요. 그래서 그냥 베타 1만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개수가 베타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언바이어스를 하나 보일 수 있고 얘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전개하면 됩니다. y바 마이너스 b1x 바였어요. 얘는 y바 랜덤 아니니까 그냥 나오죠. 그리고 b1 그대로 나올 거고 b1은 그대로 나오면 안 되죠. b1은 베타1으로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죠. 근데 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y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위에 좀 쓰면 y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 더하기 입실론 i잖아요. 그냥 y바라고 하면은 이 x 자리에 그냥 그 x바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베타 제로 그대로 오고 베타 1 x 바가 오겠죠. 그리고 여기 베타 1 x가 있으니까 베타 제로입니다. 입실론이 사라진 이유는 y 바니까 입실론 평균점이 0이 나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언바이어스드고 얘도 언바이어스드다. 그리고 미니멈 베리언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내가 어떤 추정량을 갖고 오든 그 에스티메이터보다 얘가 분산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 수통2를 배우면 이 미니멈 베리언스의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냥 분산이 당연히 작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산이 크다는 의미는 내가 뭘 뽑을 때 잘못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막 3 뽑고 싶었는데 분산이 너무 커가지고 5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보다 좀 그래도 3 뽑았으면 3.1 정도 나오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가우스-마르코프 디어럼이 보여주는 건 언바이어스트 하면서 일단 베타0, 베타1이 Y에 대해서 리니어하고 그리고 불편 추정량이면서 얘네가 그 어떤 이 베타0나 베타1을 설명하는 어떤 에스티메이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가장 미니멈 비리언스를 보장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증명을 해요. 증명을 하는데 나중 일이고 할 게 없으면 여기 써놨잖아요. 할 거 증명 1, 2, 언바이어스 옛날에 써놨는데 나중에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고 조금만 더 하다가 살짝 쉴게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음,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이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x 그냥 x 봐줘. x 봐고 얘는 y 봐입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된 거를 다 더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s x y 그리고 얘는 s x x가 되고 s y 굳이 따지면 y y죠. 왜냐면 이거 앞에씩 하나 갖고 오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B1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과제나 문제를 보면 절대로 이제 데이터만 줘요. 데이터만 주고 그 이런 값들을 몇 개 줘요. 그러고 너가 나머지 다 계산하라고 해요. 근데 전열 교수님은 계산기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과제는 물론 계산기를 쓸 수 있는데 시험에는 좀 적당히 계산할 수 있는 난이도로 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R테이블로 줄 텐데 그냥 이런 거 이제 읽는 법만 알아가면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거. 그 과제도 한번 줄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줘. 딱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미니 탭으로 나왔는데 컨스턴트니까 얘가 이제 베타 제로라는 뜻이고요. x는 베타 1이라는 뜻입니다. 코이피션트니까가 리그레션 코이피션트죠. 그래서 얘가 b1, b0, b1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제 b0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노테이션을 쓸 거고 이거는 뭐 나중에 보기로 해요. 이건 p-value일 거고 이건 t-ratio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이 계산 문제가 좀 증명 문제랑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거라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근데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그냥 보는 거. 그냥 이거 그냥 그 다음화 안 하면 시험 때 풀 수 있어서 그리고 과제에 정말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시험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estimated mean response가 나오는데 그냥 이제 리그레션 펑션에서 어떻게 쓰냐 해서 이제 내가 mean을 추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ean response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리스폰스에 mean을 씌웠다고 이 expectation을 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실론이 아까 날아간다고 보면 되고 이 부분이 좀 다른데 이제 y 해시라 그랬죠. 그 추정 해스의 의미는 추정을 했다는 의미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얘랑 다른 이유는 뭐냐면 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만든 직선에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y 햇을 expectation y의 해시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랜덤 베리어블로 였어서 이렇게 막 y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고 그거의 expectation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 expectation의 해시 쓰였다고 하면 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를 추정하는 거니까 b 제로 더하기 b 1 x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각을 이제 피팅을 시켰다고 해서 fitted value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다 본 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각각 i라는 인덱스가 붙으면 fitted value가 붙는다.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i가 붙냐 안 붙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잔차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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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 오차가 있고 잔차가 있어요. 얘는 입실론입니다. 얘는 레시듀얼이어서 2를 써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고 얘는 몰라요. 얘는 굳이 쓰자면 이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yi에서 yi 햇을 빼는 거. 얘는 뭐냐면 얘랑 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 yi라는 거에서 우리가 만든 그 모형을 넣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말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입실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를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넘어가 보면은 뭐 이거 그냥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점추정이죠. 그냥 60, 30 넣어보고 80 넣어보는 겁니다. 60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X에 60 넣으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estimate win response라 나왔는데 이런 게 다 나왔고 결국에서 이걸 다 합치니까 이 값이 나온다. 그리고 잔차를 좀 볼게요. 잔차를 보면은 yi-yi 해시라 나왔고 이거 ei로 전환했다 하니까 다 합치면 0이에요. 잔차는 무조건 다 합치면 0입니다. 그래서 아까만 조금만 잔차랑 오차 얘기를 하자면 얘는 관측이 됩니다. 계산도 돼요. 얘는 관측이 안 돼요. 입실로는 그냥 모르는 에러입니다. 얘는 모르는 값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시듀얼이랑 이 에러를 잘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잔체 성질이 뭐냐면 다 합치면 0이다. 입실론도 비슷하죠. 평균이 0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거가 전차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피티드 라인이라고 볼게요. 적합선. 우리가 LS를 써서 뭐 이렇게 쓸게요. 80 넣었더니 이 값이 나왔대요. 근데 사실 원래 값은 399였던 거예요. 그럼 이게 전차가 되는 겁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값이랑 피리스 밸류랑 뺐을 때 그 차이를 전차라고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차의 이제 성질이 나오는데 이것도 필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게 페이지 쓰고 싶은 사람은 더 켜도 되고 근데 별로 많지 않아서 1번부터 해볼게요. summation of EI가 0이다 라고 했는데 1번부터 보여주자면 우리가 얘를 EI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얘는 우리가 YI에서 얘가 YI 햇은 우리가 뭐라 썼냐면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X B0 B0 더하기 B1 B1X였어요.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그 큐 펑션 했을 때 우리가 큐 펑션 다시 한번 써보면 베타 제로 베타 1으로 써볼게요. 얘는 뭐였냐면 YI에서요. 베타 제로 베타 1을 뺀 거였습니다. 이거의 제곱이었어요.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베타 제로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1 xi가 될 겁니다. 이게 0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의 해가 뭐였어요? 이거의 해가 해라기보단 이렇게 나왔죠. 베타 이런 식에서 이거 우리가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냥 베타 제로 베타 1에 b 제로 b1만 넣으면 되는데 사실 그 b 제로 b1은 우리가 이 큐 펑션에서 얻을 수 있었던 베타 제로랑 베타 1의 거의 최저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큐 펑션에 의해서 얘는 0입니다. 왜냐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 2번을 볼게요. 2번은 얘도 똑같은 큐 펑션을 또 써볼게요. 얘는 이번엔 내가 베타 1으로 미분을 해볼게요. 아니다. 미안. 죄송합니다. 그 베타 1으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큐 펑션 그 자체이거든요. 그냥 잘못 읽었네. 그냥 큐 펑션의 미니멈이 입실론 i의 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q 펑션이 있는데 베타 제로, 베타 1 에다가 내가 b0랑 b1을 넣었어요. 그러면 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하는 게 잔차니까. 잔차 제곱은 결국 q 펑션의 베타 제로 q 펑션의 최소값이 결국에는 잔차 제곱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이거는 왜냐하면 그 EI가 yi-y 해시잖아요. 근데 그거랑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yi를 다 합친 거랑 yi 햇을 다 합친 거랑 똑같다. 그래야 잔차가 0이겠죠. 합치면. 그리고 4번. 이것도 이제 노멀 이퀘이션에서 말할 수 있는데 아까 q 펑션 얘기를 했잖아요. q 펑션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번에 여기서 이제 베타 1으로 미분해 볼게요. 베타 1으로 미분했을 때 요 위에 그대로 갖고 오면 마이너스 2 서메이션 xi고요. yi 마이너스 이건 그냥 b라고 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게 뭐죠? ei입니다. 그쵸? 그럼 xi랑 ei랑 곱해서 꼭 서메이션 때리면 마이너스 2 상관없으니까 0이 돼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 5번도 보면은 이제 yi 해시랑 e랑 ei랑 합쳤는데 어 이것도 그냥 전개해 보면 됩니다. 5번은 좀 밑에다가 하면은 그 yi 햇은 뭐라 그랬냐면 b0 더하기 b1 xi라 그랬고 내가 ei를 곱해줄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그 b0 앞으로 빠지고 서메이션 ei고 b1 서메이션 ei xi죠. 근데 얘 0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ei xi 더 곱하면 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0입니다. 잔차에 이런 성질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안 외웠어요. 왜? 이거 하다 보면 그냥 증명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시험장에서 물론 다 외우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한번 해볼까? 이게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q 펑션은 증명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 안 외우고 들어가면 1번 푸는데 그 x바 y바 그 또 트릭 릭트슈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거는. 아무튼 그리고 6번은 그냥 당연히 리그레이션 라인은 x 바 콤마 y 바를 지난다 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증명을 해보자면 yi 햇은요 b0 더하기 b1 xi입니다. 그쵸? 얘는 y바 마이너스 b1 x 더하기 b1 xi랑 똑같아요. 왜냐면 b0가 y바 마이너스 b1 x가 있거든요. 또 이제 헷갈릴 뻔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그러면 y바 그대로 놔두고요. b1으로 묶을 수 있죠. x바 마이너스 xi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바 넣으면 y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항상 이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q 펑션이라고도 하고 이 정규 방정식이라 그래서 노멀 이퀘이션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멀 이퀘이션으로 푼 거는 아까 1번, 4번 q 펑션으로 푼 건데 이거 노멀 이퀘이션으로 풀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그 선대를 많이 안 했으면 저는 이해하는 데 한 거짓말 한 2달 걸렸거든요. 그래서 죄송했는데 이제 뭐냐면 회귀 분석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지금 리얼 스페이스에서만 놀았는데 이제 약간 공간으로 스캔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천천히 해보십시다. 우리가 yi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 더하기 입실론이라고 했어요. 입실론 i. 입실론은 이제 뭐 에러인데 이제 결국엔 우리가 q 펑션에 다시 한번 써보면 q만 쓸게요. q 베타 제로 베타 1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 yi에서요. 베타 제로 곱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를 뺐고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자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써볼게요. yi에서 베타 제로 곱하기 1 베타 1 곱하기 xi라고 써볼게요.
서메이션스네. 아무튼 이런 식이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이제 내가 공간에서 볼 건데 1이라는 거랑 x라는 이 두 가지의 스팬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공간으로부터 어떤 점, 어떤 점 y라는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거기서부터의 거리를 잴 건데 그 거리를 가장 작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이제 제가 이렇게 쓰는 경우는 무조건 벡터인 경우입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 두 가지인데 수통에서는 이렇게 쓰면 인디케이터에서는 벡터는 무조건 원벡터는 이렇게 좀 딱 봐도 1이라고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무조건 벡터구나 여기에서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란 면적을 볼게요. 노란 면적은 뭐냐면 이 원벡터랑 x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 됐죠? 여기까지. 그냥 2차원 모델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스팬을 해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만든다는 의미가 뭐냐면 얘는 결국에는 이 공간 어디서 우리는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 결국엔 뭐냐면 이제 좀 매트릭스 형태를 벡터 형태를 설정을 쓰면은 n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q 펑션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q 펑션은 우리가 y에서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이거 이렇게 안 썼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내가 y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공간 안에 뭐가 있겠죠? 이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될 거고, 이렇게도 될 거고, 이렇게도 될 거고, 이렇게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최소 거리예요. 그렇죠? 최소 거리는 뭐 해야 되죠? 이 점에서 내가 프로젝션을 여기 딱 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교가 되면 무조건 거리가 제일 작아집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값이 내가 가장 이렇게 잘못 그었네. 네, 이대로 그냥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그럼 내가 딱 그었는데 이 프로젝션이 잘 된 이 점을 우리가 y 해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 y? 얘도 b0 더하기 b1 x거든요. 얘도 1이랑 x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게 후보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적의 그러니까 LS1을 써가지고 가장 거리가 작은 최소 제곱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프로젝션이라는 관점을 도입해 보면 그럼 오소고널한 어떤 점에 딱 박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젝션을 그었더니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y수로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벡터를 그을 수 있죠. 이 벡터는 y 벡터에서요. y 햇 벡터를 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전차 벡터죠. 이렇게 되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n개라서 그러니까 n개로 썼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얘는 n차원이에요. n차원짜리 이런 y라는 벡터가 있는 거고 이 잔차는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n-2차원입니다. 왜 n-2차원이냐면 이게 차원이랑 자유도랑 이제 되게 혼용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저도 처음 배웠는데 차원은 곧 자유도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 왜냐하면 통방 같은 데 보면은 요즘도 배운지 모르겠는데 자유도 가끔씩 막 45, 57 이런 게 아니라 통방 가면 자유도 막 소수점 있는 게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배울 텐데 저도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런 거 보면 차원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1.7차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제 대부분 근데 이렇게 통하긴 해요. 차원이 자유도다. 왜냐면 제가 이해하는 자유도는 그냥 분산 쓸 때 많이 쓰잖아요. n-1을 한 이유는 내가 n-1개만 컨트롤할 수 있어서 n-1을 자유도로 쓰는 건데 그럼 얘는 왜 n-2차원일까? 왜냐면 B0, B1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을 못해요. 이런 두 개의 파라미터를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 로스로 이해도 될 것 같아요.
두 개 파라미터 읽으니까 이 잔차는 n-2차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2차원 모델 스페이스. 그렇죠? 모델 스팬이. 그래서 나머지 두 차원은 이 2차원 모델 스페이스에서 나머지 두 차원을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잔차 같은 경우는 n-2차원에 얘는 모델 스페이스라기보다는 잔차 공간이죠. 레지듀얼 스페이스라고 써 있어요. 이 그림이 참 나중에 이제 멀티플 리그레이션 가면 더 이상한 그림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좀 오늘 이 그림만 알아가도 사실 되지 않을까? 큐펑션이랑 그 두 개만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이 결국에는 y 해시였고, 자 다시 천천히 얘기를 해보면 x랑 1이 스팬한 이 모델 스페이스에서 내가 이 n 차원짜리 y랑 최소가 되는 거리를 찾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컨비네이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게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도 있고, 그거가 이제 후보가 되는 것들을 찾아서 가장 최소 제곱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프로젝션을 써서 오소고나란 어떤 걸 만들게 되면 그게 가장 길이가 짧을 거다, 우리가 찾는 걸 거다 라고 해서 프로젝션을 시켜줬던 거고, 그러면 내가 y에서 그럼 그 프로젝션을 찍은 이 점이 y 해시 될 거고요. 이 거리는 결국 잔차가 될 거다. 지금 이제 매트릭스로 좀 표현해서 벡터로 표현해서 이제 살짝 낯설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다 벡터로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잔차 벡터 있잖아요. 얘는 여기 있는 어떤 점과도 직교를 해요. 그러니까 내적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이거 내적으로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요. 해보면 볼게요. 내적은 우리가 뭐 AI, BI죠.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포즈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고 이제 이거 맞나? 코사인 세타 맞나요? 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전혀 교심 해주거든요 한번. 근데 진짜 소름 돋아요. 그래서 좀 소름 돋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델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점이랑도 직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서메이션 오브 EI 0이라 그랬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라는 거거든요. 말이 되죠. 이 잔차 공간은 이 모델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점이랑 다 직교를 하니까 이 스페이스랑 얘랑 직교합니다. 그리고 서메이션 오브 EIXI도 0이에요. 왜 Y? 얘랑 직교하니까. 그러고 나머지 하나가 서메이션 오브 EIYI는 당연히 0이겠죠. 맞나? 미안해. YI 해시입니다. 깜빡. 여기랑도 직교를 하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가 이 그림 하나로 증명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증명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식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 그래도 뭘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만 그리고 딸깍 하면 안 되겠지만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하면 돼요. 이제 실제로 기말고사인가? 애들이 막 무슨 문제 나왔어요. 근데 막 그림부터 그리고 있더라고. 나는 이제 문제 몰라서 끄적이고 있는데 애들은 그림 그려서 다 풀었다 그랬는데 아무튼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근데 박세영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는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 증명할 때 프로젝션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수님 말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이 하라는 방향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둘 다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분산을 추정할 건데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 밑에는 할 게 없음. 이것만 하면 사실 일단은 끝나는 거거든요. 좀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SSE라고 하는데 Sum of Squared Error거든요. Sum of Squared Error일 거예요. 밑에 에러 sum of square라 써 있는데 에러 sum of square 쓰고 읽기도 하고 residual sum of square도 있는데 그냥 오차 제곱합입니다. 잔차 제곱이죠 사실. 2를 쓰니까 오차랑 잔차랑 좀 말이 그런데 잔차 제곱합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잔차 제곱합입니다. 이렇게 잔차 제곱합이고 별거 없어요. 그냥 잔차 다 제곱해서 더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MS예요. 그
에러 민 스퀘어가 있고 리시듀얼 민 스퀘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MSE가 이건가? 이거잖아요. 반대인가? 아무튼 똑같이고 이건데 이제 회귀 분석에서는 앞에 m이 붙으면 그러니까 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도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SSE를 자유도로 나눠준 거다 해서 에러서 residual mean square라고 말하는데 이게 교수님마다 말씀하시는 게 달라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n-을 나눠줍니다. 아까 차원 얘기를 했었죠. 얘는 자유도가 n-2다. 그래서 n-을 나눠주면은 MSE가 됩니다.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차원 그림 생각해서 n-2 나눠준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그마의 스퀘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MSE예요. 그리고 밑에 읽어보면 얘가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입니다. 시그마 스퀘어를 추정할 때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고 나중에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증명 과정이 어렵지 않고 그냥 귀찮아요. 근데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냥 우리는 한 거는 정리를 해보자면 천천히 가서 회귀 분석이 뭐였냐면 설명문수랑 독립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헤쳐보는 게 회귀 분석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냥 펑션을 쓰려니까 너무 디터미니스틱해서 오차를 반영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입실론이라는 에러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랜덤성을 부여했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대신에 캐주얼리티는 아니라는 거,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계라는 거 기억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배운 건 가장 심플한 리니어한 모델이었고 베타 제로, 베타 원을 이제 리그레이션 코에피션트로 갖고 얘네를 추정하는 과정이 크기 분석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랜덤성을 보여주는구나 알 수 있었고 네 가지 가정이 있었습니다. 등분산성이랑 에러의 IID, 인디펜던트랑 노멀리티는 우리가 추후에 가설 검정할 때 진행하고 그래서 스퀘어 펑션 LSE를 썼었죠. 우리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LSE를 여기 이걸 이제 우리가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B1 B0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B1 B0를 구할 수 있었고 나중에 알려준 이 KI를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증명할 때 정말 간단히 풀립니다. 그리고 가우스-마커프 띠엄이 보여주는 건 B0, B1은 Y에 대해 리니어하고 언바이스트 하면서 얘네는 따로 이제 베타 제로, 베타 원을 추정하는 에스티메이터들 그 어떤 에스티메이터보다 근사히 작다. 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피릿 밸류가 뭔지, 민 리스폰스랑 윈 리스폰스를 이제 에스티메이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잔차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잔차랑 오차를 잘 구분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렸었죠.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x랑 1을 우리가 벡터로 보고 스팬으로 보면 공간으로 봐서 이제 프로젝션으로 볼 수 있다. 결국엔 LS를 프로젝션으로 볼 수 있다가 중심이었고, 그리고 SSE는 에러 썸 오브 스퀘어인데 이제 자유도로 나눠주는 MSE가 시그마 스퀘어 해시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나중에 언바이스트를 보일 거다입니다. 끝까지인데 이제 MLE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끝낼게요. MLE가 뭔지 알아요? 진짜 몰라요. 태통초에서. 그거니까 그 알지. 아게민. 그치. 플로어를 들어는 봤다. 근데 뭐냐면 그 라이클리우드 가능도예요. 그러니까 확률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라이클리우드가 뭐냐면 라이클리우드가 뭔지는 알지? 우도가 가능도라고 하나 요즘.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린 이걸 보고 여기 점이 몰리겠다를 생각하잖아. 근데 반대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분포가 맞을까를 잘 보이는 게 라이클리우드. 이게 라이클리우드 개념. 그리고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는 이거를 최대로 시키는 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인데 그 대부분 우리가 조인트 PDF를 써요. PDF나 PNF를 여러 번 곱한다는 의미는 시행을 많이 높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행을 많이 높였을 때 이런 값에서 높은 값이 같더라. 그래서 그러면 얘를 막 이렇게 했더니 이 값에서 높은 값을 가지니까 시행도 이렇게 많은데 이러면 이 값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이제 MLE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MLE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MLE를 써도 똑같다는 거예요. MLE를 써도 똑같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PDF가 있어서 PDF를 다 곱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거죠. 베타 제로, 베타 원도 파라미터는 사실 시그마 스퀘어도 파라미터죠. 우리가 물은 값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그를 씌워서 대부분 로그를 씌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값이잖아요. 이 값. 이거 그냥 큐 펑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베타 제로, 베타 1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근데 시그마 스퀘어드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라고 했잖아요. 물론 증명 안 했지만 LSE로 했을 땐 시그마 스퀘어, 그러니까 MSE가 시그마 스퀘어의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라 했는데 얘는 바이어스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르다라고 나왔는데 그냥 간단히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 일단은 교수님이 안 내셨고 첫 번째로 그러고 이제 애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를 네,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얘기 해요. 왜 다를까?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결국엔 어심터틱한 상황,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땐 똑같거든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MLE를 하려면 분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말에 따른다, 뭘 따른다라는 분포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가사 검정할 때 빼고는 이 시그마 스퀘어에 대한 이 그러니까 결국 이 입실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분포 설정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MLE를 쓸 때는 분포 설정이 필요하니까 그 분포 설정을 할 때 그 에러 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과소흡 추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알아만 두시고 사실 틀린 말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결국에는 MLE를 쓰든 LS를 쓰든 값은 똑같다. 다만 시그마 스퀘어에서만 차이가 있다. 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없나요? 아우 그러면 이제 세션에 가는 걸로. 이거